뭐였지? 야, 제 유튜브 게스트 사상 첫 여성 게스트가 나오니까 막 안 오던 사람들이 오네.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얘기할 땐 카메라 보시고 하시면 네. 됩니다. 아우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굉장히 어색하네요. 한 번도 안 해봤다고? 유튜버시면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아 진짜입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라이브를? 네, 라이브를. 자 이제 옆에 앞으로는 이제 옆에다 카메라 하나 놓고 작업 안 되면 그냥 바로 라이브를 키세요.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맞네요. 삼각대 있으니까 음. 제가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가끔 그냥 피아노 치면서 하는데 유튜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하면 되겠네. 뭐 채팅 뭐 신경 안 쓰고 혼자 연주하고. 연습하고. 네. 네, 태관님 안녕하십니까? 태가님 안녕하세요. 네, 무지그래퍼라고 발음할 걸 또 감안해서 또 미리 뮤지그래퍼라고 해주시는 저 친절함. 네. 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는 또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단독으로 또 방송을 또 이렇게 하시나 또 생각을 하겠네요.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사실 무슨 얘기할지 정해진 게 한 개도 없어가지고. 지금 네, 텍사스 1시 안 자고 뭐해요? 지금 그러게요. 1시 반인데 새벽 아니세요? 1시 반. 숙제하다 오늘도 혼났나? 새벽 1시 반이면 잘 시간은 아니. 공통점. 둘 다 교수님 제자군요. 아. 거기서 온라인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부럽다. 나도 제자하고 싶다. 나는 교수님 그냥 기사로 만족해야겠네요. 기사가 제일 많은 시간 같이 보내시지 않나요? 욕은 안 먹고. 요즘에 보통 왜 회사를 그만두면 일이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근데 회사를 그만두는데 이분은 갑자기 더 바빠졌어. 맞아. 네, 태가님 저 대학원 제자예요. 대학원. 뭐 이렇게 레슨 잠깐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앞에서 침 맞아가면서 혼난. 아 그거 궁금하네. 교수님이 혼내킨 적 있어요? 있죠. 혼내킬 때 어때요? 팩트로 후드럽까 페트? 팩. 아 팩포. 물병. 팩트표가 아니고 팩트. 아 팩트로 FACT로 네, FAC. PET가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발음이 미숙했네요. 팩트로. 아니 그거랑 엄하거나 무서운 거랑은 아니요, 평소에 엄하거나 무섭지는 않으시고, 음? 제가 한번 교수님한테 저 대학원 들어가서 첫 학기 때 레슨을 받았었는데, 네. 그때 제가 첫 학기 시작하자마자 그 위클리 수업이라고 위클리. 한 학기에 한 번 딱 이제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수업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게 굉장히 앞부분에 걸린 거예요. 입학을 하자마자 부담되겠네. 네, 뭔가를 만들어서 해내야 됐었던 상황이어서 그때 학기 초에 좀 이렇게 많이 달려서 그거를 해내고 나니까 그럼 이제 뭐 할래? 뭐 배울래? 이렇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다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좀 제 상태가 좀 안 좋았었던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음. 그럴 때 그러니까 내 제자들은 들어와서 다 늘어서 나가는데 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게 팩트였어요? 네, 그때 그건 팩트였어요. 맞아. 그래서 슬픈 팩트다 진짜. 멘탈로 약간 후드려 패시는. 그러니까 마음에 확 진짜 후벼 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네. 개인적인 연습량이 늘고 늘지 않고는 그거는 말 그대로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니듯이 사과 그려가면서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발전하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멘탈이 이렇게 마이크 5cm만 위로 조금 달아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부시시 갈까봐 안 그런가요? 네. 살짝 이런 거 해주셔도 되고. 네. 그 대학원도 숙제가 있어요? 모든 교수님이 자신의 수업만 듣는다고 생각하고 숙제를 내주시죠. 일단은 뭐 저는 대학교만 있으니까 여러 수업을 배워서 숙제가 있다는 건데 대학원은
피아노면 피아노 하나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과목 있어요? 필수 있죠. 필수. 네. 보통 뭐예요? 뭐 배웠어요? 필수로 배웠던 것 중에 예배학. 뭐야 신학학부를 다시 간 거야? 뭐지? 네. 전 교육전도사 가려 그러나? 네. 예배학을 배웠었고 네. 권광훈 교수님한테 예배학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전공 선택 같은 과목들이 있고 전공 필수 과목들이 있고 전공과 상관없이 그 학기에 꼭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배학도 듣고 무슨 뭐 김진 교수님은 이제 음악의 역사 이런 거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안찬영 교수님이랑은 이제 기획적인 부분들 다. 그 학번 이렇게 통으로 한 번씩 다 들어가는 수업들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뭐 예배 기획이나 이런 거 다 파트가 있었는데 그래도 맞아요, 교양 개념을 같이 듣는 거군요. 맞아요. 전공 필수. 전공 필수 과목. 전공 필수. 우리는 이거, 교양에 관한 그 영역이 없잖아요. 교양의 영역이 없다 보니까 전공 필수와 전공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이 있어서 이제 뭐 지은영 교수님의 보컬 클리닉 이런 거는 전공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박정광 교수님의 뭐 기독교 대중문화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 다 전공 선택 과목으로 들어갔죠. 아 듣고 싶다. 진짜 재밌었는데. 지금 옆에서 혹시 저음 들리세요? 옆에서 지금 베이스를 치고 있거든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네. 여기가 좀 특이한 오피스텔 사무실인데 뮤지션들에 특화된 맞아요. 그런 건데 네, 흡음은 약간 좀 가만히 안 돼 있습니다. 방이 19개고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예요. 여기가 지금 1.6에 3.2거든요. 근데 뭐 비슷한 평수 내지는 조금 더 크거나 한데 이 옆방에는 베이시스트가 있고 제 바로 뒷방에는 미디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기타가 와야 되는데. 기타고 오면 진작 세션 협업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미디 하시는 분이 이제 뭐 아이돌 거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EDM이 아주 지속적으로 들려서 제 가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스트레스를 가끔 풀고 그래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날 지금 아까 뭔가 연주했잖아요. 루프로 네. 같이 맞춰 치는 거야. 해봤을 것 같아. 안 해봤어. 스트레스만 받았어. 저 친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베이스는. 와 근데 이게 차라리 피아노는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나갈 거예요. 맞아요. 소리가. 베이스니까 그냥 들어오네. 저음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옆방에 이제 그 미디하는 친구가 오면 고막이 울려요. 그 찌그락하는 소리 나잖아요. 귀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진동이 느껴져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강남에서 나이트클럽 앞에 문자 앞에서 커트당하고 물갈이 한다고 커트당하고 대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콘크리트 벽으로 들어오는 저음의 느낌. 네 그런 저음이 지금 옆에서 좀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은 가본 적은 없지만 홍대만 가봐도. 아 진짜? 네. 저 경기도 광주 호박나이트밖에 저는 몰라서 네, 콜라텍밖에 모릅니다 저는. 태가님 안찬용 교수님이랑도 인연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인연이 있으세요? 한국에서 조금 발을 좀 넓히다가 미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아는 특히 음향 멤버들을 다수 알고 있더라고요. 네. 펌킨 나이트 가셨냐고. 보통 지역에 보면은 몇 개 있죠. 궁전 나이트, 호박 나이트. 요 길 건너에도 뭐 있는데? 그리고 살짝 나이 높으신 분들 국빈관. 그렇게 세 개가 보통 일반 지역계란다. 지역에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학원에서 일하셨어요? 안찬영 교수님이 학원을 하셨었구나. 과거가 나옵니다. 네. 태가님이 입을 벌리면 여럿이 다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게요. 제가 잘할게요. 지금 뭐 생각보다 지금 하여튼 지금 태가님이라도 얘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도 채팅창을 좀 쳐야 되나? 네. 지금 그러면은 뭐 졸업하신 지 벌써 2년? 2년쯤 됐죠. 논문을 2020년에 썼고 논문 주제는? 논문 주제는 뮤직 래퍼, 음악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어떻게 그렸어요? 음악을 그려놓고 출신 안 했죠. 그 책 논문 내용 스타일이. 논문은 저희는 이제 논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앨범을 만들면서 앨범에 대한 설명 논문을 형식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학술 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MD다 보니까 앨범을 내면서 앨범에 대한 설명 논문이었고 네 곡을 총 4곡 이상을 내야 되는데 이 4곡에 대한 네 곡이 왜 한 앨범으로 묶였는지 신학적인 배경과 근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래 논문이 곡의 스토리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논문이 원래 남의 좋은 글 다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그렇죠. 모아놓는 게 논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다양한 책들과 다양한 참고 서적들과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노래를 왜 썼고 이 노래의 가사는 왜 이런 식이고 이 노래는 편곡을 왜 이렇게 했고 또 뭐 이 노래에서 이런 악기는 왜 썼고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악기 쓴 얘기까지 전부 다 왜 이런 악기를 썼고 여기서 이런 라인을 왜 만들었고 에이? 까지 전부 다 쭉 해서 자켓 디자인까지 해서 사실은 발매를 하는 게 목적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논문을 위해서 좀 급하게 녹음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발매는 못한 상태로 일단은 나중에 발매를 하고 앨범을 교체를 하겠습니다라고 다들 그렇게 해요. 저도 그 상태인 거고 그 상태로 2년이 지났죠. 그 CD 같은 거 완제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냥 라벨지에 인쇄해가지고 공 CD에 이제 붙여가지고 내기만 하면 되는 상태죠. 그런데 그게 작품성이 있고 좀 돈 좀 투자하신 분들은 맞아요. 아예 첫 번째 자기 앨범으로 내고 맞아요. 그 김은혜 전도사님이 봤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도 후원 좀 해주셔서 우리 정세미 양의 음반 하나 좀 나올 수 있도록. 저 최근에 음반 작업하셨잖아요. 네, 다음 달에 나와요. 몇 번째 음반이에요? 이건 제 거 개인은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선교를 가면서 해외 단기 선교를 오랜만에 가게 되면서 이제 타이틀이 오랜만이야 선교야 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다가 못 간 친구들 중에 뮤지션이 한 명 있어요. 네. 이제 좀 유명한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곡의 기초를 써갖고 왔고 항상 파송 예배 때 뭔가 이제 특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특송 때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만 하고 그냥 없애기 좀 아쉬워서 그럼 앨범을 만들자, 싱글을 내자 해서 이제 다들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작업을 하고 녹음을 해서 지금 믹스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논문 쓰기 더 편하겠다. 신학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내용이 딱 들어가 있잖아. 맞아요. 다시 쓸까요, 우리 논문?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은 그게 교회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팀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신촌 성결교회 청년부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촌 성결교회 청년부는 실력과 미모로만 찬양팀을 뽑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 교수님 캠핑카 또 쫓아가야 되는데. 그럼요. 저 잼배 들고 쫓아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나 왜 쫓아가기로 했지? 내가 기사하기로 했었나? 예, 제가 이종보통이라 그거는 못 끄는 걸로. 저도 이종 보통인데 아쉽다. 그 비긴 어게인과 바퀴 달린 집의 합작이라고. 네. 교수님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쩌다가 오늘 신촌 성길에서 영어 예배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 영어 예배 팀 되게 잘하던데. 채팅을 다시 봐야겠네. 오. 자,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 우리 말 벌써 막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1분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우리 45분에 인사하고 지금 그냥 잡담 인사 나누는 시간 그리고 인트로를 그때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누가 저기시란 거예요? 비상님하고 비상님 오셔서 감사하고요. 텍사스 아주마님, 시벨리우스 이런 시벨리우스 그리고 세빈님 아름다워요 깍. 역시 보시는 분이 있고 저음왕국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저음왕국님도 세빈님 아름다워요 글 한번 남겨주시면. 네.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저기 청년 영어 예배. 태관님이 저희 교회 영어 예배 반주자셨대요. 아니 이 양반 뭐야 도대체. 정체를 밝혀라. 거기 외국인 목사님께 물어보면 아실라나 그러면? 네, 한번 뒤를 파볼까 우리? 농담이고요. 네, 지 교수님 점심 때쯤 하던데 그 예배. 역시 저를 감안해서 이종보통을 끄는 차로. 네, 이종보통이 끄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걸 아시고. 네. 정만국이 영어의 조금 엔지니어셨다고요? 정만국 저기는 모르시는구나. 네. 네, 우리 정만국이 누군지 모르는 걸로 하고 우리 저기 뭐야 세미 씨가 좀 당황하는 모습을 좀 더 우리 즐기기로 하죠. 그렇군요. 2016년 전에 영어 예배니까 그때는 뭐 실력이 없었나요? 2015년 14년에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영어 예배를 들어갈 일은 없고 음. 영어 예배가 리허설을 하거나 영어 예배가 할 때 저희가 항상 음. 옆을 지나갔어요. 그 건물을. 프로도 딱 이 새끼 얘 뭐지 뭐 근데 우와 소리 좋다 맨날 이러면서 지나갔거든요. 저희가 거기서. 엔지니어가 잘해서 그런가? 그런가? 2016년에는 정만국님 거기 안 계셨을 것 같은데. 누구신지 알겠네요. 네. 아니 자기 미국 간 날 저기도 헷갈려요 이제. 언제면 어때요? 태가님이잖아요. 그렇죠. 육포를 현지에서 먹을 수 있는. 오, 다 버클리 나오셨다고? 소리가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네. 자, 우리 인사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4시 10초. 이거 중요해요. 원래는 앞에 지금 좀 그냥 다정다감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자르기는 좀 아쉽고 그냥 하고, 원래는 앞에 잡다한 얘기들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흘러가다가 분위기 잡고 딱 사람들 이 정도 모였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그렇군요. 나중에 후작업으로 그 앞에 잘라 버리거든요. 근데 앞에부터 또 지 교수님까지 오셔서 인사하시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불광동, 보통 들어는 봤니 불광동 휘발유 뭐 이런 거 많이 아시죠? 뭐 저 연신내 고무장갑 들어봤냐 뭐 이런 얘기. 그 동네인데 왜 하필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약간 좀 센 언니지만 그래도 되게 세상 유쾌한 우리 뮤직 디렉터 정세미 양과 함께 우리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완전 방송통인데 우리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냥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얘기하듯이 하자. 그래서 이렇게 얼굴 보고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냥 우리 원래는 이게 말도 사실 놓고 해야 되는데 살짝 우리 말 그냥 높여서 약간 좀 방송톤으로 처음이니까.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정샘이라고 하고요. 지금 신촌 성결교회에서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단가요? 주중 사역까지 얘기할까요? 네, 여러분 청년부예요. 네, 장년부 아닙니다. 네, 청년부. 네, 혹시나 나중에 영상 청년부고요. 보시고 뭔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바로 신촌 성결교회로 새가족 등록하시고 계속 그쪽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늘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에 맛집이 많아서 네, 좀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좀 골라서 드시면은 이렇게 좀 정도 쌓이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죠.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얘기 뭐 사실 주제를 이것저것 하려다가 좀 정한 거는 없어요. 그냥 뭐 어색하다. 나 지금 카메라 보고 있는데 자꾸 네. 참, 네. 하여튼 참고로 제가 여기를, 그러니까 세미 양을 왜 알게 됐느냐? 제가 벌써 12년, 13년? 16년. 에이 설마 잠깐만. 넌 내가 2007, 2007년, 2008년에 3학년, 4학년이었으니까 와, 진짜 벌써 그렇게 됐다고? 제가 2년 쉬고 복학했을 때가 2007년 2학기였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졸업하고 좀 이따 결혼했으니까 13년, 첫째가 13살이니까 더 됐구나. 벌써. 확실한 건 2011년다. 2003, 4, 5, 6, 7, 8. 2008년 사진은 여기 있어요. 감독님 사진 여기 있거든요. 2008년 그 사진이 왜 있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거기서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그때 무슨 수업 들었죠? 우리 앙상블도 듣고 지나가면서도 보고, 그리고 그건 많이 또 했지. 다른 수업도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수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뭐 같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저는 퍼커션 물론 피아노로 들어오신 거 제가 맨날 혼나요. 네. 피아노로 들어오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2명의 여성 퍼커셔니스트, 맞아요. 네, 둘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눈에도 띄고 되게 저런 타악기를 저렇게 치는구나 하고 너무 멋있어 보였던 네, 그분이 세미 씨거든요. 세미 양이거든요. 양으로 할까, 씨로 할까? 안녕하십니까, 어린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자 정세미입니다. 야, 대놓고 도장을 찍는데. 네. AS 받으러 갈 거거든요. 도장 찍어야죠. 그래서 진짜 와 퍼커션이 저렇게 그루브 있고 우리 그냥 퍼커션 그러면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때리면 나오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면서도 그러니까 제대로 소리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걸 제대로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전까지 음반에서만 듣고 주위에서 누가 아는 사람이 똥땅거릴 때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와 타악기가 멋있는 거라는 건 진짜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때는 저기 학부 교수님입니다. 네, 그때는 허린 교수님 말고 박진아 교수님이라고 타악기 전공 교수님 따로 계셨고 박진아 교수님도 여자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분 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교수님 닮아간다고 저희 다 교수님이 되게 악기 앞에서 엄청 무섭고 카리스마 있고 하셔가지고 교수님 닮아간다고 저희가 다 같이 그랬던 이야기가 있었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드럼도 잘 쳐요 그럼? 저 8마디 이상 쳐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니, 사람들이 다 물어봐. 타악기를 하니까 드럼도 치지 너 그럼 와서 드럼 좀 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8마디 이상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8마디의 그루브를 다 보여주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8마디도 그 으그작하는 8마디 적어도 발 밑에 킥이 있고 여기 스네어 여기 하이야 여기 탐 구조는 아니까 내가 미디로 찍을 줄 아는 소리가 요렇게 나는구나 정도만 알 뿐. 하기사 킥 이거는 또 다른 게 1도 못하죠. 퍼커셔니스트는 이제 발을 쓸 일은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원맨 밴드나 이런 데 보면 왜 특히 옛날에 약장수들 발에다 발 걸을 때마다 뭐 퍼커션 중에서는 이렇게 발로 연주할 수 있는 퍼커션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보통 콘가나 악기를 앞에 놓고 이제 양쪽 발에다가 한쪽 발에는 탬버린, 한쪽 발에는 뭐 카우벨이나 잼블럭 같은 거를 놓고 돌이요? 네, 이렇게 블럭 같은 거, 플라스틱 블럭, 네. 잼블럭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거나 카우벨. 그렇죠. 목탁 소리 나는 네, 그런 거를 놓고 이제 뭐 한쪽은 뭐 탬버린은 탬버린 뭐 이렇게 연주하거나 아니면은 카우벨로는 클라베 리듬 많이 연주해요. 보통 이제 카우벨이나 탬버린은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8, 90년대만 해도 드러머 옆에 항상 붙어있던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요즘도 많이 붙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드러머들이 그걸 때리지 퍼커셔니스트가 그걸 따로 발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해봤네. 근데 그게 퍼커셔니스트가 따로 없는데 탬버린 소리가 필요하니까 드러머가 옆에다가 놓고 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햇 위에 이렇게 탬버린 거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게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되게 그때 90년대만 해도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 거랑 이제 신번에다가 이렇게 구슬 다는 거랑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시즐. 시즐. 그래서 그 탬버린 스네어 대신 스네어랑 교대로 한 번씩 쳐주던 느린 발라드. 왜 이렇게 유치하지? 그리고 빠른 곡 락곡에서는 토토의 결국 아프리카 그 느낌이네요. 그렇죠. 카우벨 맞아요. 요즘에 카우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카우벨 거의 안 써요. 라틴을 하지 않는 이상 카우벨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유행은 돌고 돈다는데 카우벨은 왜 그렇게 됐지?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쓰면 BTS가 쓰면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세대들은 카우벨 사운드를 못 들어봤을 테니까 또 그게 나오면은 와 신선하다 또 이럴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왠지 허린 교수님이 채팅을 하고 나니까 채팅이 멈춘 느낌입니다. 그러게. 다른 분들이 내 걸린 거 아니죠? 범접을 못해서 나 이럴 때는 방송하다가 내가 쳐본다. 테스트하고. 테스트라고 쳐야 되는데 테스라고만 쳤네. 테스요? 참 그러게요. 나옵니다. 옆에 되게 열심히 연습하네. 한 번씩 그렇게 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를 그냥 뭐 연습실로만 뭐 연습실로도 쓰고 연습실이자 그러니까 주거가 가능한 연습실이에요. 여기는. 여기서 주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주거를 하는 사람이 저 앞쪽에 공용 샤워실이랑 공용 세탁실, 공용 화장실이 있어서 주거가 가능한 공간이에요. 24시간. 여기는 공룡이 많이 삽니다. 다이노소어. 공룡 화장실이랑 공룡 저 화장실이 좀 커야겠네. 내가 이걸 받아주다니. 다 허린 교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큰일 났다. 네.
자 여러분 기존 제가 한번 예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우리 한번 그 정세미 씨의 그 자꾸 세미 씨라고 해야 될지 세미 양이라고 해야 될지 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뮤지션 그러니까 뮤직 디렉터 일단은 그거 영상 보기 전에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밴드 마스터라고 그래갖고 아저씨들 네네네. 지금은 이제 그거 너무 좀 예전스럽다 해서 뮤직 디렉터라고 하는데 뮤직 디렉터가 하는 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뮤직 디렉터는 말 그대로 음악을 디렉션 하는 사람인데 이제 보통은 교회에서의 뮤직 디렉터 역할이 있고 조금 더 확장된 뮤직 디렉터의 역할이 있는데 좀 확장된 역할에서는 음악 전체적인 뭐 공연의 음악 감독까지도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 감독이라 하면 음악적인 부분들과 뭐 영상이나 조명이나 뭐 기타 등등까지 다 협연할 수 있는 헤드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은 편곡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연주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연주를 지금까지 내가 본 MD는 다 연주를 했는데 교회에서의 MD는 다 연주를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가요 공연에 가면 그냥 편곡만 해서 연주자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있죠. 밖에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 보는 거네요. 그렇기도 해요. 뭐 뮤지컬 음악 감독 같은 경우는 곡을 아예 다 쓰기도 하고 거기는 창작 뮤지컬. 네, 거기는 다 쓰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시는 김문정 음악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지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악 전체적인 걸 감독님, 보죠. 작곡가 그리고 또 MD가 또 별개로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작곡가 같이 MD를 하는가요? 일반 쪽에서? 제가 뮤지션 쪽, 그 뮤지컬 쪽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네, 뭐 아시는 쪽 보통은 정리해서. 곡을 쓴 사람이 편곡까지 다 하고 그리고 연주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일단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앨범 프로듀싱 쪽으로 가면 작곡가, 작사가, 연주가, 편곡가 뭐 이런 게 다 따로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공연이나 뭐 예배나 이쪽으로 오면 보통 디렉터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찬양 인도자가 물론 이제 MD까지 두고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있을 정도면 인도자를 그냥 목사님 아무나 세우고 뭐 교대를 세우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긴 하지만 네.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거 이제 조금 아셔. 뭐 어디서 찬양인도 조금 해보셨어. 이제 MD가 편곡을 하는데 거기 C 코드 말고 거기 F 코드로 갑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현장에서 그 느낌을 막 한다고 그랬을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가 되나요? 최대한 인도자분한테 맞춰드려요. 왜냐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전까지 관계가 좋다는 가정하에 이제 인도자분이 어떤 식으로 맥락을 짜고 어떤 식으로 콘티를 짰을 거라는 그냥 개인적인 신뢰와 추측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편곡을 하고 내지는 곡을 정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자가 이 부분에서 이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또 그 길을 찾는 거죠. 나 지금 그 뮤지컬 얘기하다 이쪽으로 넘어왔더니 콘티를 인도자가 짠다는 걸 생각을 안 했어 또. 그렇지 콘티가 인도자한테서 오니까 네. 그 진행 음악적인과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진행도 맞아요. 일단은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인도자가 콘티를 줬는데 너무 예를 들어서 과한 편곡이라든지 너무 화려한 편곡이라든지 여기 그냥 워워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에 그거를 그럼 편곡 악보가 바뀌든지 뭐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도자가 레퍼런스를 화려한 걸 줬다는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줄 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편곡을 한다든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도자가 뭐 이거는 원곡에 가깝게 해주세요라든지. 인도자 따라 완전 달라요. 말 그대로 네. 음악적 베이스가 없는 인도자 같은 경우, 좀 신학적 베이스만 많이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가사 위주로 쭉 콘티를 짜시죠. 가사 그러겠네요. 위주로 콘티를 짜고 음의 높낮이는 별로 고려하지 않으세요. 이랬을 경우 이제 막 이, 파, 솔 막 이렇게 올라가면 회중들 아무도 못 부르거나 옥타브 낮춰서 그나마 부르시거나 뭐 이런 이제 분위기와 그냥 형성이 되고 싱어들은 약간 또 여기 핏대 서고 죽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 보통은 합주가 시작되기 전에 MD가 그거를 다듬는 과정 안에서 소통을 하죠. 보통 이게 이런 식이면 목사님이 주시는 요 콘티가 요렇게 흘러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 곡은 이 키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인데 저희 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저희 팀은 레퍼런스가 나와요.
찬양곡이 4곡이건 5곡이건 대부분이 레퍼런스가 나오고 아주 익숙하고 아주 많이 아는 곡, 자다가 일어나서 칠 수 있을 정도의 곡들이 아닌 이상 레퍼런스가 나오는데 이제 그 레퍼런스도 저희 팀의 환경에 맞게 키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부분의 뭐 섹션이나 이런 거를 좀 조정한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게 제 맘대로 뭔가를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인도자분과 미리 소통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 지금 콘티 언제 나와요? 저희 콘티 목요일쯤? 목요일? 생각보다 일찍 나와요? 그 금요일이나 막 이런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와도 땡큐인 교회들도 많을 텐데. 있겠죠.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그 소통과 편곡 얘기와 그걸 다 일일이 하려면은 근데 만약에 토요일 오전에 주는 교회인데 네. MD가 있다. 그래서 그 MD가 편곡을 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주 빠른 손놀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전에 대충 어느 정도 기반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키 이상, 어느 음 이상 웬만하면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같이 하는 연주자들의 음악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음악적인 숙련도에 따라서 뭐 어느 스타일이 가능하고 어느 스타일이 불가능한지를 좀 따라서 그리고 함께하는 회중의 연령대 그리고 예배가 어떤 분위기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후딱 편곡을 하고 그렇게 콘티를 늦게 준다는 거 사실 제가 봤을 땐 콘티를 늦게 주는 거는 그만큼 연주자들이나 MD를 신뢰한다는 뜻. 또 내포가 돼야 한다고 봐요. 돼야 한다고 봐. 네, 돼야 한다고 봐. 된다고는 아니고 돼야 한다고 봐. 그렇지 않고서야 토요일 연습 혹은 왜 주일인데 뭐 주일 아침에 갑자기 악보를 줘놓고 이걸 이렇게 후루룩 이렇게 멋있게 잘 해와. 그러면 프로들이야 쉽죠 그거. 하기 되게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되게 당황하게 많이 접근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뭐 대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미스인 경우가 많고. 와 이거 영상을 먼저 보고 하려더니 지금 할 얘기가 갑자기 많았어요. 네. 지금까지 하고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드러머가 실력이 안 되는데 인도자가 이 곡은 삼바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 있으세요 혹시?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거죠. 만약에 인도자가 삼바를 꼭 하고 싶어. 근데 드러머가 빨디도 알도가 안 돼. 만약에 삼바 리듬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흉내를 내는 걸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삼바 대신 다른 걸 제안하는 거죠. 그때 후다닥 이런 건 어떠세요? 이렇게 디스코를 간다던 뭐를 간다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삼바가 참 킥이 정박이 아니라 다닥다닥 이거구나. 참. 쿵 이제 투포에 쿵 이렇게 킥이 나오고 이제 따따따 뭐 이런 리듬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리듬을 해줘야 되는데 입으로 잠깐 했는데도 딱 브라질 갔다 온 느낌이야 방금. 나 갔다 왔어 브라질 방금.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못 해주면 뭐 저 같은 경우 사실 퍼커션 전공이니까 내가 만약에 억스에 앉았으면 건반을 열어서 이제 퍼커션 키트를 열어서 후다닥 치겠죠. 뭘 치든 다른 악기를 치면 그럼 사실 그 악기는 그 나라를 대표하기도 해요. 특히 퍼커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느낌이 나는 악기만 갖다가 몇 개만 넣어줘도 굉장히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사실 모닝 인투 댄스 삼바인데 그 어느 교회에서도 삼바로 제대로 하진 않아요. 맛만 내는 거죠. 그냥 삼바로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자리에서 뭐 퍼커션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연주하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 뭐 건반으로 아고고벨 같은 걸 표현해 준다던가. 지금 막 되게 악기 이름들 나오고 그리고 뭐 지금 억스라고 표현을 하세요. 신디를 그러니까 소위 세컨 건반을 그런 것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저 뭔 소리지 막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니까 나중에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 감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악기를 꺼내서 보여드리면 보통 어떻게 가방 꺼내면 젬베 하나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나? 주머니에 니네 엄마 빼고 다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 지금 헷갈렸던 게 갑자기 그 나라를 표현하는 퍼커션이라고 했잖아요. 나 삼바 생각하는데 인도하고 또 연관이 좀 있으세요. 세 명이. 그래서
따블라로 따블라요? 지금 벚꽃 저기 쌈바 치는 걸 생각하고 똥똥 이 소리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막 지금 음향적인 엔지니어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따블라가 똥 소리 나는 건 또 아시니까 또. 네. 아, 엔지니어도요. 역시. 악기 공부해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 그럼요. 네. 그래야지 그 소리 잡고 그거를 소리가 이상해요 그러고 막 EQ로 다 깎아버리고 똥 하는 거 없애버리고 막 그러면 경험 있으시군요. 아니, 뭐 따블라는 못 치지만 네. 교회에서 진짜 따블라 연주는 한 번도 못 봤네.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실제로 아는은 아니고 제가 팔로우하는 어떤 퍼커션 하시는 분 중에 따블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교회에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문화 행사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창작으로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그 곡에 편곡상 따블라를 넣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따블라가 굉장한 특성을 가진 그렇죠. 타악기이자 멜로디 악기거든요. 저는 그거 너무 좋던데. 그래서 멜로디가 음정이 있어요. 음정이 있고 사실 따블라는 한 두 개로 가까운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양반다리라고 앉아서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악기를 이렇게 펼쳐놓고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예요. 가운데는 쇠가 이렇게 있고 보통 봉고나 저기 젬베처럼 그냥 한두 개 갖고만 똥똥똥 하는 것만 봐서 네, 굉장히 많이 쓸 수도 있어요. 따블라는 사이즈에 따라 그것도 이제 음이 달라져서. 그렇긴 하겠네요. 와, 근데 굉장한 특색을 갖고 있잖아요. 따블라나 뭐 시타르나 둘 다 인도 악기인데 시타는 따블라보다 더 쓰기 힘들겠다. 네. 그러니까 워낙 특색이 있으니까 그거- 하다못해 해금이 들어오면 국악 같고 네. 태평소 들어오면 국악 같잖아요. 시타는 하나 딱 올리면 인도곡이네 바로. 그러니까 그런 곡을 쉽게 예배 음악에 편곡적으로 넣긴 힘들죠. 그리고 왠지 그거 하면 권사님이 아니 왜 힌두교 쓰는 악기를 갖고 왔어 네, 이럴 맞아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적합한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그렇죠. 그걸 또 연주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악기를 하고 싶네요. 악기를 이해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옛날에 인도 가서 따블라 오리지널 하나 갖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갖고 올라다가 네. 그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갖고 오려면 세트로 갖고 와야 되는데 항아리라서 네. 무게도 네, 세트로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따블라 아. 대신에 이제 여기 반술이라고 대나무 피리들을 몇 개 사왔죠. 쟤네 이제 소리 한번 기별로. 들려줘봐요.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이게. 그냥 난 지금 인도 피리는 들어본 적이 이거 저게 아닌가 코브라 나우 부를 때 나오는 코브라는 이제 이렇게 하면 코브라가 네. 나오는 거고 얘는 진짜 플룻이에요. 이런 소리 나요. 단소다. 단소 여기 있는데 단소 불어보실래요? 아니요. 소리가 비슷해서. 네, 이건 이제 대나무로 만든 그러게요. 악기예요. 반술이라는 악기인데 반술, 반수리. 반술이. 네, 반수리라는 단술이 아니고. 단술 아니고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반술이라는 악기인데 말 그대로 대나무 필이란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별게 다 나옵니다. 지금 뮤지션 불러놓고 지금 막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채팅이 멈춘 거 보니 유튜브 채팅이 카카오 계열했어. 태가님 또 맛집 얘기하셨네. 호에런 피아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청년부에서 아까 보니까 네. 팀장님이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찬양 팀을 아예 악기 팀장이에요. 악기 팀장.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명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청년부 셀 리더, 악기 팀장, 예배팀 전체 리더 비슷한 직책이긴 한데. 그러면 보컬 팀장과 악기 팀장. 네. 보컬 팀장이 있고 저는 악기 팀장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목사님 밑에 있는 찬양팀 전체 팀장이기도 하고. 보컬 무릎 꿇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컬님들 죄송합니다. 뭐 이런. 보컬님들 멋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음악만 하지는 않고 저희는 셀도 그 안에서 같이 하거든요. 찬양팀이 하나의 셀이에요? 2개의 셀이에요. 두 개의 네. 셀. 저희는 그러면 셀이 있어요. 찬양팀 다 친해지고 싶은데 나 저쪽 셀 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 없을까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셀을 바꿔요. 저희는. 물갈이? 섞습니다. 왜냐면 지금 셀 안에서 그 신앙 영적 공동체 안에서만 이렇게 나누어지는 개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셀 안에서는 이제 공유가 되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친해지고 싶으면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주기를 바꾸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면 MD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악기 편곡해오는 사람
그게 제일 쉬운 접근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예배 전체 팀장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보컬의 어떤 그 스타일이나 그런 방향이나 어떤 노래할 때 그 뭐 입 맞춰놓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지시라기보다도 그걸 코멘트를 관여하나요? 네. 관여.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컬 팀장님이 그걸 다 해주세요. 보컬 음. 팀장님도 그 LATG 출신이신데 그분도 어쨌든 전공도 하셨고 잘 하시는 분이어서 그분이 잘 해주시고 또 이제 그분의 디렉션 하에 목사님이랑 입을 맞추는 걸 먼저 하거든요. 싱어 연습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루어지는 구조가 토요일 오후에 악기팀이 먼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주일 오전에 싱어팀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합류를 해서 이제 같이 연습을 하는데 제가 관여할 부분은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알토 부분 왜냐하면 코드가 편곡이 됐을 때 알토가 알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토 라인 같은 거 가끔 상의할 때는 있죠. 알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알토로 하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거의 고정적이에요. 아,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막 알토가 이 사람 있다 저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알토는 이상하게 튀더라고요. 한 2명 정도가 항상 정해져 있고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저는 누가 알토 한다 그러면 노래를 잘해도 좀 볼륨을 줄이거든요. 희한하게 잘 들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가? 그게 이렇게 조금 더 미들이 센 음역대로 내려와서 그런 건지 그리고 얘기하신 걸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편곡을 거기에 미를 뺐는데 알토라고 미를 불러버리면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네. 이제 딱 연주하다가 이제 그 불협이 어보이드가 딱 나면 이제 고쳐줘야 되는. 찌직하는 거 아니에요? 찌직까지는 아니고 그냥 귀가 여기에 샵 표시 나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 귀가 이만해져. 그러니까 또 그런 것까지. 그 신촌 성결교회 청년부 보컬 아주 잘한다. 전공자예요 우선? 대부분이 전공자가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보컬이 9명인데 9명인데 원래는 10명이고 그중에 한 명은 지금 군대를 가 있어요. 10명 중에 한 명은 군대에 가 있고 아니구나 11명이구나 한 명은 홍콩 가 있고 한 명은 군대 가 있고 이제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9명인데 네. 그중에 전공을 한 사람을 2명 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공을 안 했는데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다들 되게 잘해요. 꽤. 그래도 뭐 은혜로 뽑진 않으셨군요. 그 정도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오디션을 한 번씩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굉장히 옛날부터 뭐 차양팀은 마인드냐 실력이냐 이런 되게 막 논쟁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게 실력도 100이어야 되고 마인드도 100이어야 된다. 적어도 50, 50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수준이어야 된다. 네. 실력과 마인드가. 영성, 은혜 막 이렇게 못하려면 둘 다 못해라? 농담이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상황이면 뭐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를 시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건 엔지니어의 몫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결국 총대는 보컬 노래 못해도 엔지니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잘 이렇게 불러주면 라이브를 오토튠 걸어서 살짝 이렇게. 맞아요. 그냥 음정만 맞으면 음정만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음정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입이 안 맞는 게 되게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럼요. 그 음정 안 맞는 것만큼 입 안 맞는 것도 되게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러고 보면 백석대에서 그 보컬들 같이 했을 때 나중에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헤리티지 같은 경우 서로 얼굴 보면서 같이 이거 하잖아요. 맞아요. 왜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하시지? 그냥 이거잖아요. 일단 악보를 일단 보셔야 되고 눈을 둘 곳이 없으니까 저 앞에 있는 주니층 중간에 있는 시계를 봐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시계를 달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회중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 선에서 시계 근처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가사도 볼 수 있고 내 시선도 처리할 수 있고 시계 위에다가 세미양 얼굴 이렇게 붙여놓은 정말 샵 표시되어 있는 싫다. 거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은 지켜보고 있다 이거. 자, 이쯤에서 오늘 영상을 하나 조금 보려고 하는데 토크백 영상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이제 되긴 했는데 그걸 우리는 7, 8년 전부터 토크백을 그렇게 해왔어요.
맞아요. 신촌성결 토크백 언제쯤 도입됐어요? 제가 해븐네 이기 전부터. 아 진짜? 네. 해븐니가 늦었네? 아니다, 해븐니도 그 전에도 토크백이 있었지, 인이어가 있었지. 제가 그때 2017년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때 웨지를 다 P16으로 바꾸면서 네 줬어요. 그때. 그럼 비슷한 시기였겠구나. 저희도 뭐 P16 들어오면서 그게 된 네. 거니까. 자, 영상 하나 보고 한번. 근데 우리 얼굴 나올 거니까 보통 영상 나오면은 얼굴이 가려지는데 이거는 세로 영상이라서. 아쉽네. 그러면 뭐 마이크라도 좀 꺼주시면 제가 얼음을 좀 부셔 먹고 싶거든요. 자, 노래가 좀 소리가 볼륨을 클 겁니다. 네, 지난번 링크 해드렸던 건데 한번 보세요. 마이크 껐어. 소리가 안 나. 잠깐 다시 할게요. 아까 났잖아요. 여러분 소리가 안 나요. 잠깐만요. 이거 엔진 왔다. 자, 우리 한번 좀 쉴랬더니 그것도 도움을 안 주네. 일단은 그냥 오디오만 들으세요. 오디오만 틀게요. 엔딩 갈 거예요. 키스 있어요. 스탑 있었어요. 엔딩 엔딩. 스탑 있었어요. 이게 뭐라 그런 거예요? 스탑 있어요. 스탑. 스탑. 브레이크 브레이크. 아, 브레이크란 말을 스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냥 스탑이 더 단어가 짧잖아요. 브레이크 네보다 네. 스탑이 짧으니까 뭐 스탑 모션이라고도 하기도 그냥 하고 그냥 브레이크 있어요보다 스탑 있어요가 더 짧으니까. 브레이크 그런 거 스탑 있어요보다 브레이크. 아 그러네. 아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네. 토크백을 보통은 이제 왜냐면 이제 연주하는데 신경 쓰이니까 절제하거나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필요한 말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들어보면은 막 지금 신났단 말이죠. 네. 어떻게 그날 그냥 이렇게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평상시 토크백 스타일이 이러세요? 이때 해븐니 같은 경우는 네. 그날 연습을 하고 그날 이걸 했었잖아요. 집회를.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숙지가 덜 된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대부분의 섹션을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스탑 섹션, 뭐 멜로디 라인, 뭐 아우트로 간다, 뭐 기타 등등을 대부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정해져서 익숙한 곡들이 아닌 이상. 저희도 그때 매주 자주 하던 곡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닌 이상 뭐 이렇게 제가 삼바로 편곡을 해왔던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제 편곡이니까. 그랬을 때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넘어갈게요. 넘어간다. 네, 넘어갈게요 이 말 진짜 많아요. 넘어갈게요. 마무리할게요. 넘어갈게요.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고. 짜장면 2개요? 뭐야 나는. 그럼 하면 엔지니어님이 시켜주시면 되게 좋겠다. 듣고 계시다가. 지금 혹시나 먼저 이제 지금 오신 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토크백을 FH에서 듣고 계세요? 네, 토크백 채널. 아니면 토크백 채널 녹음하고 있다가 네, 간사님 2시에 저 짜장면 2개 좀 부탁드려요. 연습실로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녹음 재생해보고. 그 뒤에 네. 그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곡이니까 근데 깨흐는 익숙하지가 않잖아. 아 그거 저 신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신나서. 네. 근데 그게 사실 그 안에서 막 재밌게 지금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좀 그게 같이 에너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아서 제가 따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종종 그래요? 성향이 만약에 네. 틀렸거나
누가? MD에서? 내가 내가 틀렸거나 네. 아니면 누군가가 뭐 드러머가 제2의 인도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우트로를 가야 되는 기타를 끝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럼 그때 이제 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방금 그 깨핫 같은 경우는 신나서 그런 거고 뭔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좀 누군가가 대부분의 실수의 경우 이게 그 실수에 딱 묶이면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보통.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저희 팀에서도 건반이 4명이에요, 저희 팀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예 비전공자,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작곡 전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초반에 왔을 때 실수를 하거나 이랬던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그랬을 경우 괜찮아? 를 넘어가거나 또 말을 바로바로 해줘요. 괜찮아? 죽을래? 잘하고 있어? 죽을래?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리더니까요. 셀리더니까요. 저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야, 괜찮아, 잘하고 셀리더까지 있어. 하고 있으니까 참 그게 있구나. 네. 여러분 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엔딩!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소리곰에서 토크백 치시면 토크백 관련된 이제 영상들 그 원래는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찬양팀만 듣고 있었던 거죠. 그 이제 그렇죠. 같이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토크백을 어떻게 하는지 뭐 다행히도 지금까지 뭐 너 끝나고 화장실로 와 이런 얘기는 없었고 네, 그냥 좋은 얘기들만 있었던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나 이걸 나중에 보실 이제 초보자들 오늘 네. 이렇게 또 MD가 오셨다니까 교회들 이제 건반 치신 분들 관심을 가질 거라고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특히 일단은 우선 그 뭐 우리가 보통 자 1절, 2절 후렴 뭐 그런 것들 네. 뭐 잘 이상하게 영어로 쓰니까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ABCD예요. 에이? 네, ABCD. 그 부분을 ABCD로 표기를 하는데 오. 저희 팀도 쉽게 그냥 ABCD로 이제 가장 많이들 하거든요. 인트로와 아우트로는 그대로 인트로, 아우트로라는 말 써요. 이 말은 많이 쓰잖아요. 인트로, 네. 아우트로라는 말은. 그래서 그건 그대로 쓰고 절 부분은 A. 보통 절이 먼저 나오니까. 절은 A. 그리고 이제 트랜지셔널 브릿지라고 프리코러스라고도 많이 부르는 잠깐 다시 일단 얘기를 먼저 할게요. 네. 이제 그 부분은 B. 그리고 코러스라고 하는 후렴은 C. C, 그 뒤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브릿지라고 하는 부분은 D. D. 그리고 만약에 뒤에 더 붙는 게 있어요. 가끔 네. 그런 건 E까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절 부분은 사실 저희 이제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절은 verse라고 배웠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트랜지셔널 전환하는 네,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절에서 후렴으로 가는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살짝 있는 브릿지예요. 나는 내 힘이 아닌 그거 네, 브릿지 그 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나에 더 있는 맞아요. 거. 주의 보좌로 여기는 벌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여기는 이제 트랜지셔널 브릿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여기는 코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트랜지셔널 브릿지랑 그 뒤에 있는 브릿지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정해놓으시면 편해요. 벌스는 A, 코러스는 C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제일 편하고 그랬을 때 이제 B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냥 A, C 이렇게 표기를 하면 가장 편하긴 하죠. 이게 송폼을 보통 적어주거든요. 송폼을. 송폼을 적어주는데 어떤 교회는 벌스라고 해서 V 1절 할 때는 1V 저희 같은 경우는 1A 그리고 이제 마디를 같이 적어요. 1A 8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줘요. 저희는. 마디가 8마디, 이 곡은 8마디 1절이면은 네, 이 곡의 벌스는 8마디다. 근데 가끔 뭐 후렴 갈 때 한 마디 더 추가할 때 있어요. 그럼 2A 뭐 8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더하기 1로. 네, 그러니까 이게 드러머를 위한 차트예요. 마디를 적어주는 거는 사실. 그럼 보컬을 위해서 1절, 2절 그거는 그래서 1A, 2A. 잠깐만. 1절, 2절 1 숫자는 앞에 붙고 네. 그러니까 A1 하면 벌스 한 마디 같고 1A 하면은 1절 벌스 이렇게 표기를 보통 하죠.
뭐 주 이름 찬양 이러면 이게 1절이고 2절이 뭐더라? 2절 가사 또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2절. 그러면 1A 1A 8마디. 네, 그리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여기는 4마디니까 B 4.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 여기 8마디인데 8마디로 끝낼 때 있고 16으로 갈 때 있는데 이제 그걸 정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도돌이표가 보통 있잖아요. 네. 도돌이표를 포함하는 걸 하나로 할지 포함을 안 하는 걸로 하나로 할지 이걸 이제 보통 같이 정하죠. 천천히 생각하면 어려울 거 없는데 이게 막 지금 갑자기 처음에 수학 뭐 미적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갑자기 방정식을 갑자기 듣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저는 근데, 사칙연산 이후엔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밥하는 건 잘하는데 뭐 프로프리젠트 그러니까 저기 PPT는 피자도 몰라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만져보면 별거 아니거든. 아는 사람들은 네. 별거 아니거든요. 지금 완전 그런 느낌이 들고 저는 믹서를 켤 줄 알지만 네. 프리페이더가 뭔지 모르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다행인 거는 A, B, C 갔더니 C가 코러스인데 다행히 후렴이야. 음. 그거 하나 땡큐네요. 그러니까 C는 무조건 코러스로 후렴으로 결정된 보통. 거. 네. 네, A는 절, 그리고 처치는 C. 아? 네, 교회는 처치. 네, A는 절. 또 헷갈려라.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막 브릿지. 그 저기 그렇죠.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하고 그 나오는 부분이 그게 오직 주만이 예, 그게 브릿지인 거잖아요.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네, 그렇죠. 여기 생뚱맞게 나오는 그러니까 생뚱맞다고 표현하면 되게 쉬운 거고 예.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러스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앞에서 하지 않은 나머지의 이야기나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브릿지에서. 보통은 전통적인 목사님들은 그 브릿지를 빼버리죠. 빼기도 많이 하시죠. 코러스를 네. 많이 돌리시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이 땅에 오직 그 노래도 보면 뒤에 안 부르시는 맞아요. 경우가 앞만 알잖아요. 오직 예수 이것도 앞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 이게 어디 노래야? 뭐 새로운 곡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 뭐 따로 그거는 또 인도자랑 또 얘기를 해야겠죠.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 오늘 찬양합니다 그러면 또 간단하게 가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갑작스럽게 목사님께서 그 전에 용어 좀 더 뭐 얘기해 네. 주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히 찬양팀에서 이런 단어를 쓰긴 하는데 뭐 비스 이런 거. 비스 맞아. BIS. 네. 그거를 어떤 교회에서는 비즈라고 자꾸 하는데 굉장히 거슬리고 네, 근데 비스라고 하는데 제가 네.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만 쓰는 뒤에 후렴구를 반복하는 용어라고 써 있더라고요. 후렴구의 뒤에 일정 부분을 반복하는 걸 비스라고 하는 게 맞대요. 그러니까 보통 재즈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면 태그라고도 하거든요. 그거를 태그해서 태그만 다시 돌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보통은 교회에서는 비스라고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찬양 끝나고 간주 들어가고 설교자가 멘트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때 주여 할 때 그 돌아가는 걸 비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완전 다른 얘기고 비스 같은 경우는 무슨 노래를 하면 되지? 뭐 십자가의 보혈 걸으는 입어나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걸으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육도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보통 이렇게 2번 정도를 보통 추가하잖아요. 돌리죠. 보통 2번 추가하잖아요. 이게 이제 비스. 비스 없어도 돌리죠 그거는 인도자가. 네. 꼭 그 마지막을 꼭 그렇죠. 약간 습관적 비스. 특히 곡 엔딩 기도 전이나 아니면 네, 맞아요. 느린 곡 넘어가기 바로 전에.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붙어 있는 부분 반복하는 걸 비스라고 하고 아까 얘기하신 건 그냥 다른 이야기예요. 보통은 이제 1도 4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1도 4도라고 알아들으면 이제 안 되고 1도 1도 서스포라고 알아들으시면 제일 좋아요.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만약에 이 키에 그러면은 이 서스포를 멘트가 하는 동안 쭉 반복하다가 멘트가 끝날 것 같아. 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바로 그때 후렴으로 확 치고 나가는 거죠. 지금 뭐 조금 이것도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서스포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앰비언트 음악 장르 보면은
1도, 4도, 1도, 4도 느낌으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4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다 1도에 서스포예요. 가까운 베이스는 다 페달인 C 코드를 얘기하면 F가 같이 들어가는 갔다 왔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게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그 베이스를 치셔서 하시잖아요. 아, 그 베이스를 이제 루트로 유지를 계속하는 경우를 이제 얘기하고 뭐 이거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뭐 페달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고 오르간 포인트라고 하기도 해요. 용어가 그냥 그래요. 아, 그냥 그래요? 네. 딴지 걸 게 없는 거죠? 네, 루트를 유지해라라는 말을 페달 포인트 혹은 오르간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특이하긴 하네요. 왠지 오르간에 저음 페달이 있어서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건가 그 싶기도 오르간은 하고. 아마 발이 연주를 하잖아요. 네, 발 연주를. 발연주 있죠. 그 발의 베이스를 이렇게 아마 밟고 있고 위에서 뭔가 치는 걸 얘기를 해서 아마 그걸 오르간 포인트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나 지금 용어 얘기하다가 조금 전에 질문할 걸 까먹었어요. 사실은 뭐 물어보려고 그랬지?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회자 하여튼 이해해주는 저런 연주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썸네일에 그거 썼었나요? 엔지니어를 이해해주는. 맞아요, 쓰셨습니다. 네, 그게 참 그 엔지니어랑 소통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왜냐하면 물어볼까? 했나? 네,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필요한 거 얘기하러 간다 아니면은 그거 외에도 조금 더 아양 떤다. 어느 스타일이에요? 현장에선 아양 떨지 않아요. 그 외에 얘기할 때 장난을 치죠. 프로페셔널이야. 아니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로우컷을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로우컷 좀만 풀어주실래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건 제 권한인데요? 이래버리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얼음 하나 깨물면서 얼음 좋다. 온도. 근데 사실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P16으로 듣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웃으로 나가는 건 전적으로 엔지니어 책임. 맞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홀 사운드에 나오는 소리를 관여를 일단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제 의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노래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예외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달라. 혹은 내가 이 노래에서는 건반 자체에서 컴프가 꽉 걸린 음원을 쓸 거다. 뭐 이런 식의 다른 뭔지 음원을 알죠. 쓸 거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뭐 2번, 4번 곡은 뭐 어떤 음원 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으면 이제 간사님들도 맞춰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그거를 이 세 번째 곡에서는 컴프레서 좀 꽉 걸어주세요 했는데요. 엔지니어는 귀찮더라고 사실은.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작곡자가 영화 음악에서 갑자기 그냥 그 두세 옥타브 낮은 빰 이런 사운드 되게 내잖아요. 만약에 인트로에 그런 사운드가 필요한데 엔지니어가 로우컷 그냥 쳐버리고 말았다. 그럼 그 허무함은 어떻게 할 거야? 네, 그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P16에서 저음을 내가 올릴 건지 엔지니어한테 저음을 올려주세요라고 얘기할 건지 그거는 어떤 판단 기준이 좀 있으세요? 이건 뭐 음향적이나 이런 뭐 실력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만 알면 돼요. 그냥 제가 잘 안 들리면 P16에서 조절을 하죠, 일단. 왜냐면 P16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다 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랜선으로 보내주시는 걸로. 그래서 사실 그날 제 컨디션에 따라서 잘 다르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일단 거기서 조절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가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세팅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 30분밖에 안 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주일날 세팅 30분 전에 연습을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세팅을 하는 시간이요. 연습은 어차피 연습실이 있으니까. 네. 본당에서 세팅할 게 뭐 있어요? 다 세팅돼 있잖아요. 저희는 악기를 일단 건반을 옮겨요. 저희 본당에 그런 일이 하나씩 있는 거야 왜? 네, 저희 본당에 네. 그 이제 피아노로 세팅되어 있는 게 CP4이고 억스 전기에 세팅되어 있는 게 S9ES와 M3 네. 두 대가 있거든요. 코르그. 네, 근데 저희는 일단 CP4는 안 쓰고요.
M3도 안 쓰고 S05ES를 피아노 자리로 갖고 오고 그리고 저희가 MODX를 가지고 올라가서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악기는 악기대로 세팅하고 각자 뭐 기타나 베이스 라인 꼽고 이제 싱어들 모니터 잡고 한번 전체 사운드 내보고 하는데 시간이 대충 한 30분이 타이트하게 걸리더라고요. 하다. 네. 아, 그 교회에서 건반 하나 사주면 해결되는 일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좀 힘드시겠지만 네,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찬양팀 건반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허림 교수님께서 태그는 그러네요. 벌스처럼 송폼. 저 슬픔에 죄송합니다. 지금 안경알이 없어요. 네. 슬픔의 표시. 되게 슬플 뻔했어요. 좀 방금. 읽어주세요. 네, 태그는 벌스처럼 송폼의 표시, 비스는 태그처럼 송폼으로 말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마지막에 두세 번 반복하는 정도일 때 사용하는 송폼 영어가 아닌 그냥 영어 단어죠. 비스는 영어 반복. 저희는 이걸 송폼으로 사용을 해요. 저희 팀은 여기까지 정해놓고 가요. 이거를 뭐 반복까지 정해놓고 가요? 네, 2번을 추가로 할지 4번을 추가로 할지 그리고 이제 예전에 헷갈려가지고 그럼 코러스 끝에 있는 그 부분은 코러스에 들어가는 거야 비스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만 따로 들으면 엔딩처럼 들리는 네, 그런 거기만 것들. 따로 들으면 비스를 2번 반복하면 같은 곳을 3번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비스 3번이야 2번이야 막 이런 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는 다 정해놓고 가요. 저희 악보에 다 써 있어요 비스. 뭐 비스 후에 리타르 엔딩 혹은 비스 후에 아우트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저희는 써 있습니다. 결국 MD 없고 그냥 교회 집사님이 치는 찬양 건반 치고 이런 찬양팀은 악기 연습 개별적인 연습도 필요하지만 어떤 이런 체계가 있다라는 것부터 개념을 알아야지 뭔가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그 외에 어딜 가든 공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비슷한인 것 같아요. 언어인 것 같아요. 이 것들도.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 중에서는 다수는 사실 좀 표현이 죄송하긴 하지만 주먹국으로 그냥 자기 실력대로 인도자 불러주는 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되게 조금 다른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 완전히 네. 프로들의 그런 곳에서 이제 훈련을 많이 받죠. 즉흥으로 따라가기 훈련 이런 거. 그러면은 뭐 다른 분들 다 아마추어인데 혼자 어떻게 초청되어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불려가서 거기서 연주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땠어요? 그냥 그럴 때려치고 아니요. 전기 끄고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럴 때는 이제 그냥 팀한테 같은 언어를 가르쳐 주죠. 아, 그거 만약에 내가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그냥 그 쉽게 말해서 시스텍트의 우피 골드버거가 돼갖고 그러니까 한 번 가는 거면 네. 그곳의 룰을 다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음. 게 맞고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에 일원이 되는 거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일단 눈치를 조금 보고 말할 수 일단 있는 신입이니까. 상황인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말을 찍소리도 하면 안 되는가 이걸 좀 눈치를 좀 보다가 이제 좀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보이면 이제 얘기를 잘 해보겠죠. 그래서 헤븐리 그때 갔을 때도 원래는 한 6개월은 그냥 하라는 것만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원래? 네, 원래는 그러려고 원래?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삼바 편곡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같이 하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내가 다 하겠다고 하셔서 이제 재밌는 거 많이 했었죠 그때. 난 드러머한테 사운드 내고 싶은 거 막 다 해 그랬더니 형 오늘은 스네어 위에 스플래시 심벌을 놓고 쳐볼게요. 뭐 알았어. 말한 건 있으니까. 스네어 위에 스플래시 놓고 치면 소리 좋은데 그 네. 소리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막 기타 저기 하고 싶은 대로 이펙터 테스트 여기가 실험의 장소다 생각하고 해 그랬더니 형 오늘은 이렇게 바꿨어요. 다음 주 형 오늘 이걸 딴 거 바꿔봤어요. 매주 바뀌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가 재밌었긴 했는데. 실험의 장을 열어주셨으니 네. 피실험체가 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나는 관대.
그래서 또 차양팀 그만큼 또 관계가 좋았었고. 맞아요. 저한테는 꽤 그만큼- 특별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대학원을 건반 전공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시험을 건반 전공으로 봤어요, 그때. 왜냐면 MD로 시험을 보려면 그 뭐라고 하죠? 결과물 포트폴리오가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포트폴리오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건반으로 시험을 봤죠. 전날 급하게는 아니고 전날 이제 시간이 돼서 애들과 MR을 만들고 그 MR을 틀고 연주를 하고 뭐 이랬는데 네, 제 자기소개서와 뭐 이력서 같은 거, 그 시험 지원서라고 해야 되나 수험서 네. 그걸 이제 보시더니 이제 교수님들께서 왜 퍼커션을 했어? 그럼 와서 퍼커션을 사면 되나? 막 이렇게 장난은 농담을 하셨어요 그때 진 교수님이랑. 네. 그러시더니 제가 학교에 붙어서 갔는데 이제 입학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1박 2일로 갔는데 교수님들이 MD를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너무 감사했죠. 원래 MD를 하고 싶었는데 지원을 못했던 거여가지고 원래는 이제 학기가 시작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건반에 또 MD 항목이랄까 그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전공이 달라요. 아, 건반 진짜? 전공 따로, 뮤직 디렉터 전공 따로, 네. 그렇구나. 연주 세부 전공 다 따로 있고 예배인도 전공이 있고 MD 전공이 있고. 나 그냥 건반 하시는 분들이 그냥 MD를 하는 건 줄 알았죠. 대부분은 그렇게 하죠. 코드 편곡에 좀 능하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는 MD 전공이 따로 있었고. 이걸 지금 알았네. 그렇게요. 지금 하셨네요. 그럼 그 입학하고 나서 전공을 바꾸고. 네. 오리엔테이션 때. 그래서 그럼 지금 네, 말씀하세요. 첫 학기 때는 건반 전공으로 학적에 되어 있다가 네. 두 번째 학기부터 음악 감독 전공으로 바뀌었죠. 전공이 몇 개야? 3개. 그러면은 그냥 건반 연주만 할 때랑 물론 이제 뭐 한 가지 일이 더 늘은 거긴 한데 MD 개념으로 있을 때랑 뭐 MD 개념으로 연주를 할 때가 아니라 MD 개념으로 있을 때랑 어떤 게 상황이 달라져요? 연주는 하라는 거 하면 되고요. MD는 시켜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도 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서 연주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이제 대부분 건반 연주자들은 일단 뭐 요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곡을 연주해줘. 그래서 내지는 콘티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연주를 하는 건데 이제 MD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내가 곡을 써서 이걸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감독님 베이스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오 시끄러. 옆방 왔나 봐요. 네, 그러게요. 네. 와, 그럼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기타리스트가 MD가 되면 막 모달 인터체인지 이런 건 안 나오겠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진짜?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 오빠가 유명한. 음악 감독인데 네. 뭐 그렇다 그러면 뭐 다 하는 모두 다잖아요. MD가. 그냥 단순하게 락 성향의 기타리스트가 그냥 리더를 하면 그러니까 확실히 네. 연주자 혹은 MD의 성향을 타긴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신촌성결도 베델 스타일의 그러니까 앰비언트의 모던 락 같은 스타일도 음악 연주를 하고 그래요? 네, 요즘 많이 해요. 그런 걸 어떻게 원곡 거의 비슷하게 해요? 아니면은 원곡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죠. 거기에 만약에 앰비언트 미국 그 모던 락 스타일이 결국 뭐 락이란 단어는 좀 그렇지만 그 모던워십 스타일이 일렉이 기반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런 경우는 편곡 같은 거 건반이 끼어들 거는 어떻게 편곡을 해요? 일단 기타리스트가 앰비언트를 좋아하는 친구고요. 저희는 가장 많이 듣는 게 베델 엘리베이션 이쪽을 많이 들어요. 그 친구가. 네. 그래서 그 친구 자체가 워낙 그쪽 톤 메이킹에 관심이 있는 친구여서 쉬머를 열심히 잘 쓰고 잘 빅스카이 갖고 깔고 있고, 네, 막. 당연히 갖고 네, 있죠. 갖고 빅스카이 있죠. 타임라인 네. 무조건 갖고 있고 지금도 있나? 지금은 파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앰플리 시뮬레이터 다 갖고 있고 이 친구가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사운드를 조금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레이어에서 같이 갈 수 있는 패드 사운드를 보통 이제 기반으로 메이킹을 많이 해가고 이걸 MODX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MODX에서 자체적으로 레이어를 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메인 스테이지를 쓰거나 하죠. 그 얘기인즉슨 피아노 음색을 안 칠 때도 많다라는 얘기네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그런 느린 곡의 경우에
콘티의 뒤쪽에 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 그 곡들이 그 상태 그대로 기도로 이어지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피아노 음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피아노를 일반적으로 가장 익숙한 피아노 음색이 아닌 뭐 컴프레서가 많이 들어간 피아노 음색이라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몽환적인 피아노 음색 뭐 그런 음색들을 아예 따로 차용을 해서 쓰고 뭐 레이어링 해가지고 좀 필요할 땐 좀 선명한 피아노 소리를 올려준다던가 그렇게 사용을 하죠. 지금 그럼 따로 사운드에 대한 이펙팅 그러니까 에디팅을 하여 아니면은 엔지니어한테 요청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피아노가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될 경우 네, 일단 저희가 다 만들어서 가요. 미리 저장을 해놓고 네. 뭐 꾹꾹이 같은 것도 써요 건반에? 꾹꾹이는 제가 쓰는 최대 꾹꾹이는 페이지 터너고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하면 페이지 넘어가는 페이지 터너, 넘순, 그것도 발 페달이니까. 넘순이 네. 페이지 터너고요. 보통은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이펙터 페달보드도 저도 한때 관심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는 오빠가 있어서 또 그분도 광주 사시는 또 이렇게 그분이 계셔가지고 좀 관심이 있긴 했었으나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악기를 좀 잘 활용해 보자. 그래서 MODX를 조금 더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긴 해요. 요즘 거는 제가 못 봤는데 야마 같은 경우는 그 저기가 있나요? 그 안에 자체 컴프레서가 혹시 있나요? 있어요. 컴프레서, 딜레이, 리버브 다 있습니다. 컴프레스드 피아노 그거를 그럼 건반에서 세팅을 해서 네. 으끗거리는 피아노를 만들어 네, 낼 뭐 수 그렇, 있나요? 네. 일반 EQing도 다 가능하고 일반 집사님들은 아니 왜 피아노 소리가 왜 이래요?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청년부 예배 때만 쓰니까. 작년 예배에서 그럼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때 본다 지금 신촌 성결에서? 신촌에서는 거의 없는데 가끔 수요 예배 대타 불려갈 때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건반 바꾸지 않고 CP4 미들만 깎아서 뭐 신촌 성결도 그럼 작년 예배는 타 교회랑 비슷해요? 분위기가? 탄 것 같아요. 찬송가 연주할 때 어떤 스타일로 그냥 찬송가 악보 아니면은 찬송가 악보를 그대로 치는 적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밴드 리듬이 일단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리듬이 있는 상황이면 리듬에 맞게 편곡을 보통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따로 페이 반주 나가는 곳 한 군데는 저 혼자 피아노고 나머지 다 아저씨들, 회중이 다 아저씨들. 이제 그 버스 회사거든요, 거기가. 아 버스 회사. 네, 버스 회사에 있는 이제 신우회 예배 이게 나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저 혼자니까 하고 싶은 거 다 맘대로. 막 327번 버스 운전하면서 자 베이스 막 이러고 계시는. 저 혼자 어쿠스틱 피아노로 저 혼자. 아 다른 분은 악기 안 하고? 아무도 없어요. 업라이트로 저 혼자 하니까 뭐 자율도가 더 높죠. 거긴 이제 가장 포인트는 멜로디를 꼭 쳐드려야 한다는 거 말고는 그냥 제 맘대로. 그 가서 제자 사무라 이런 거 되게 힘들잖아. 피아노 혼자 치기는. 그럼요. 저 최근에 제 인스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에바다를 치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에바다 뭔지? 에바다? 제목 갖고는 모르겠네요. 제 나중에 인스타 한번 네, 오셔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컨츄리 같은 네 컨츄리가 있어요. 근데 네, 제가 헤븐리에 있을 때 컨츄리 편곡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으로 컨츄리를 혼자 치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기타리스트가 벤조로 바꿔야 될 것 같고. 네, 벤조 옆에서 누가 하모니카 불어줘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스네어 하나만이라도 누가 이렇게 좀 브러쉬로 쳐줬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누가 바이올린 좀 피들 피들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재밌죠. 네. 박준석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찬양 인도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세미양을 지금 초대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목사님이요? 안 됩니다. 역시 뮤직 디렉터님이라 다르시네요. 장비들까지 다 섭렵하시는 얘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분이 없는 건지. 우리 교회셨잖아요 얼마 전에. 박준석 감독님 이분은 전라도 광주.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음향계 뭐랄까 약간 거물. 오. 네. 죄송합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한 분이에요. 최근에 계셔가지고요. 네, 혹시나 전라도 광주 가실 일 있으면 네. 꼭 알아두셔야 될 분이에요. 그래요? 전라도 광주 무등산 그 경기장 관리 다 음향 영상 관리 다 하시고 그리고 광주에 큰 교회 다 연관돼 있으시고
네. 전라도 광주에 아는 친구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근데 주의하실 게 이분을 알게 되면 허리 인지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아.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줄여서 내려가야 하나요? 아니 우리 방송 전에 나 얘기할 거 뭐 못 정했어 이랬는데 지금 4시 반에 끝낸다 그러는데 지금 시간 봐봐요. 나 5시, 최소한 5시에 제가 또 다음 방송이 있어요. 방송이냐. 오늘 방송이 많으시는 네. 분이에요. 근데 지금 와 벌써 시간을 지금 제가 10분 이제 그러게요. 동안 방송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시간 지난 줄 몰랐죠. 네. 방송인이네. 시계를 안 봐가지고. 말 잘하네. 난 지금 시계를 떡하니 보고 있잖아. 맞네, 내 뒤에 시계가 있네. 이 시계 둘째 치고. 네. 이쁜 배경 좀 마우스 좀 잠깐 움직여주세요. 네. 네. 키스케이프 옆으로 살짝 보여주세요. 네. 오늘 사실 시간 되면은 뭐 연주까지 좀 들어볼까 아유. 했었는데, 네, 연주는 그냥 신촌성길 청년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저기 그 신촌성길에서 한 거 뭐 토크백까지 갇힌 컨텐츠나 이런 것 좀 작업하신 거 있으세요? 컨텐츠는 없어요. 그냥 멀티만 있고. 좀 하나 부탁만 드릴게요. 멀티 작업해서 올리잖아요. 네. 토크백 좀 달라고 그래갖고 토크백 하나만 얹어서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오는 멀티 소스에 토크백이 다 들어가 있어서 뮤트를 풀고 바운스를 뜨면 다 토크백이 그러니까 나오죠. 한번 만들어줘 보면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 양반이 그쪽 가서는 어떻게 우리 해븐니 때보다 더 잘하고 있나 이렇게 아쉬워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잖아요. 넘어갑니다. 말한다고. 마무리합니다. 그 중에서 뭐 특별한 좀 코멘트가 있었던 날이 있다. 그런 날. 제가 특별한 코멘트를 했던 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그런 부분만 좀 잘라서. 가끔 그런 거 할 때가 있어요. 그 인도자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끔 다른 찬양을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갑자기 목사님이 선곡을 하셔갖고 부르시면 그때는 어떻게 찬양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사한 건 제가 대부분 아는 노래예요. 그럼 제가 코드를 다 불러줘요. 보통 이제 몇 도 숫자로 해가지고 코드를 다 불러주고. 숫자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키에 1도, 2도, 3도, 4도, 5도 그렇게. 네, 그래야지 또 도리어 덜 헷갈리겠구나. 네. 불러주고. 절대음감? 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음정이 뭐예요? 너무 싫어요 이런 거. 미안합니다. 싫은 거 시켰네. 그래서 만약에 패드 같은 거 억스를 하는 날이면 보통 일단은 패드를 깔아놓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어요. 1도, 2도, 지금 뭐 1도. 몇 박자, 2박, 4박 뭐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피아노를 쳐야 돼서 두 손이 자유롭지 않은 날을 보통 말로 해주거나 토크백으로. 아니면 그렇게 패드를 일단 1절 때 해도 되는 날은 급하게 악보를 찾아서 단톡에 공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패드를 써요? 네, 2명 빼고 다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데 2명은 갤럭시 탭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저께 오류가 났던 그 메신저로 카톡으로 네. 보통 공유를 다 후딱 해주죠. 근데 그럴 새도 없이 진행이 되면 말을 해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제이정님께서 지금 주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 지금 갑자기 소름이 돋은 게 저기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레퍼런스를 유재석하고 이광수 씨를 잡았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예능 프로그램은 목소리 이렇게 평상시처럼 얘기하면 깔아앉으니까 목소리 콱콱 찔려갖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좀 높여서 얘기해야 돼 평상시보다. 그때 막 괜히 혼자서 연습하고 했던 이 음역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나 지금 이거 버리려고 이제는 그냥 교수님들처럼 편안하게 이제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하려고 지금도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색하시죠? 많이 어색하네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 그냥 보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말을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또 발음이 잘 들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다. 또 뭐 마지막 질문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참. 네. 우리 교회로 디렉터님 청빙. 저는 또 이제 세미나 같은 거를 요청하시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기 허린 교수님 불릴 거예요.
농담이에요. 네. 솔이 가장 듣기 좋은 음이군요. 그런가? 그래서 솔라 여기 보통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죠. 쥐선상의 아리아. 그거는 쥐선상의 아리아는 여자 솔 안에서만 연주하는 그러니까 곡이라 쥐선상의 아리아. 그 줄에서 나온 거죠. 네. 네. 아니, 딴 얘기했어요. 네. 아니 솔라 그거는 여성 음역대에서 얘기하는 건 남자는 사실 평상시에 그 음역대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그렇게요. 음. 보통 여자랑 남자랑 다섯 완전 5도에서 완전 4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도나 레 정도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음향 얘기가 아니어서 그렇지 몇몇 분들은 지금 뭐 음향인들 막 서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무슨 얘기를 해도 이 바닥에서 조금 그 전문 내용을 얘기하려면 결국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제 얘기하다가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쉬우신 분들은 지금 채팅을 쳐주시고요. 보시고만 계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지금 제가 몸글에 써놨어요. 뮤직 그래퍼 거기 검색하시면 우리 정세미 양 저기 유튜브 나오거든요.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꼭 눌러주시고 나중에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더 얘기 나눌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마지막으로 뭐 좀 긴한 거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인지 기억이 안 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콘티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연예인들 이렇게 메시지 큐카드 없이 그냥 네, 하는 그냥 거라. 막 하는 거라서 우리 이거 나중에 2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 체크하고 그거 얘기 빼고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러게요. 아마 다음에 뭐 이거 주장 뭐 이거 얘기하고 막 저거 얘기하고 그래서 다음에 뭘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사님 감사합니다. BSL님께서 일렉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악기 고를 때 해상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악기 고를 때 1600에 1200 해상도 뭐 UHD. 2160p 이런 거를 해야 될까요? 해상도. 해상도는 사실 음향 쪽에서 하실 이야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 건 있어요. 일렉 기타 일렉 기타는 뭐 특별히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베이스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일렉 기타도 들어가면은 뭐 저기 뭐 싱글 픽업이냐 험버커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같은 계열이라는 거 이제 그런 종류라면은 베이스는 가격 차이 대비해 사운드가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왜 쟁반에 옥구슬 굴러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 쇳소리 사실 그 좋은 네네. 소리는 아닌데 그 베이스 기타에는 그 옥구슬 들어가는 그 소리들이 있어. 배음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래서 뭔가 그 나비 그려져 있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쳐도 소리가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조금을 위해서 내가 300만 원을 그 조금을 위해서 쉼표가 하나 더 붙잖아요. 지출하는 통장에. 그러니까 그러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오늘 처음으로 지금 여성 게스트 모셨는데 목소리도 잘 들어온다고 지금 너무 듣고 싶은 목소리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종종 그러면 여기서 심심하실 때 네. 이제 혼자 뭐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카메라 켜놓고 소통 방송 그것만 하시면 그럴까요? 네. 저 토요일 날 밤에도 이상하게 그러니까 주일 자막 작업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주일 자막 작업을 직접 하세요? 네, 13년 동안 제가 갔어요. 12년이구나. 1년 조금 아니 거의 13년이네. 조금 충격적이다. 네.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냥 카메라 켜놓고 또각또각 하면서 네 누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고 하거든요. 근데 작곡할 때 그건 쉽지는 않겠다. 그래도 그 소통하면서 지난번에 소리곰이랑 같이 방송한 근데 뮤직 래퍼는 이제 좀 약간 음악적인 거고 서브 계정이나 아니면 뭐 이름 별명을 하나 그럴까요? 그래도 좀 소리곰처럼? 여성스럽게 세미곰? 아니야, 곰은 조금 네. 하여튼 자, 저도 찬성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세미님 자체도 매력이 넘치신다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인데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커피 사 먹으라고 슈퍼챗은 하나도 없으셔서 일단은 제 돈으로 세미 양께 제가 오늘 커피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 때 세미 형이 저한테 커피를 대접해서 제가 가기 전에 그럼 마트 가서 육포라도 하나 사드리고 가야겠네요. 좋은데요? 육포 좋아요? 좋습니다. 육포 제일 싼 게 얼마더라? 네, 오늘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좀 낮에
이쪽 바닥에서는 이른 시간이에요. 이 그쵸. 시간이면. 그래서 그래도 채팅창에 그래도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오늘 얘기 즐겁게 나눴고요. 그리고 또 세 명 뭐 처음에는 뭐 아마추어처럼 그러더니 뭐 방송 뭐 유능하게 합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정세미 뮤직래퍼 채널에서 어디 저기 라이브가 뜨는지 우리 보도록 하고요. 네. 네, C920 웹캠 이거 6만 원이면 사고. 아, 네네네. 여기 이걸로 안 될까요? 이거. 맥은 좋지 않아요? 맥 좋습니다. 자체 좋다고 해. 그걸로 네. 해서 이렇게 좀 조명 이쪽으로 옮겨서. 네, 이 친구도 카메라로 쓸 수 있어서 네, 이거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네, 이게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맹점입니다. 조금 이제 조명이랑 이런 거 해서 약간 좀 매력 뿜뿜해서 네, 화면상에 이제 미온이란 거 티를 좀 내시고. 아이고 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는 대로 제가 커피 사님 대접 슈퍼채팅 하겠습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키키키코렘만의 슈퍼챗합니다. 신기하다. 방송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맨 TV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적합이라고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요. 평안한 오후 되시고 전 좀 이따가 또 김남현 감독님하고 방송 또 킬 거예요. 예, 그때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방송한다는 얘기지.